나는 해몽이다. 22살, 국적은 대한민국. 2년간 곱게 대학교를 다니다가 원인 불명의 스트레스로 자폭 직전에 휴학. 휴학 후 대부분의 일과는 하숙방에 쪼그려 앉아 다운받은 온갖 영상물을 두루 섭렵하는 것.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문득 내게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그들의 존재를 느꼈다. 모니터 위에 하얀 글자는 내겐 더 이상 그냥 자막이 아닌 그 혹은 그녀의 목소리.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궁금했다. 만나보고 싶었다. 2008년에 꺾여가는 8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들의 다큐멘터리는 처음 태어났다. 하얏트 25화를 자막을 봤는데 막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막 자막 대사는 나오는데 자막이 없고 그다음 갑자기 자막이 나왔다가 없고 그러니까 화가 났죠. 그래갖고 아 이거 내가 채워 넣자. 그래갖고 그때 그걸 채워 넣기 위해서 자막을 만드는 법을 알게 됐거든요. 작업 환경은 썩 나빠요. 맨 처음에 자막을 제작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중간에 쉬는 데가 있잖아요. 막 알겠지. 12분. 그럴 때 보면은 누가 만들었냐는 자막을 막 올라오면서 아이디가 나오고 막 그렇게 있잖아요. 그 메일로 한번 보내봤어요. 그 자막을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격을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보내고 답장을 받고 하니까 뭐랄까 자막이라는 게 좀 한번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뭐 일본어 실력도 없었고 그냥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제가 애니메이션은 중3 10월 달에 봤거든요. 거의 5개월을 죽어라 봤거든요. 뭐 하루에 막 10시간 막 하나 잡아서 완결을 보던가 거의 그 정도로 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갑자기 기가 트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들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대학교 4학년이고요. 네, 지금 대학원 준비하고 있어요. 통계학 전공하고 있고, 네, 그냥 취미 생활로 자막 제작하고 있어요. 네, 인도 영화는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면 항상 호응이 좋아요. 사람도 많고. 왜냐하면 흔히 볼 수 없으니까. 그때 매진이 되고 관객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인도 영화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접하지 못하는 거. 그게 좀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접속하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축구 보려고도 접속하고 온라인에서 방송을 해도 영어 자막으로 틀어놓으면 자막 안습이다 하고 나가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처음 자막 제작을 시작하게 됐고요. 인도 배우가 딱 대사를 하는데 밑에 한국말이 딱 나와요.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내가 보기에도. 그러면 되게 뿌듯하죠. 자막 자체로 어차피 지금 잡히지도 않으니까 남을 도와줄 수 있으면은 그냥 도와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게 불법이니까 안 해야 된다고 해야겠지만 진짜 잡히지도 않으니까. 불법 영역에 왜 청소년이 있냐라기보다는 그 청소년들 좋아하는 게 대부분이 불법적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지. 한 게 불법이지 불법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하는 것마다 불법인 것 그런 거 뿐이야.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하. 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맨날 이런 걸 찍고 돌아다니는 해몽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보통 이런 걸 보여줄 때는 제가 가가지고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틀어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런 걸 틀곤 하는데 오늘은 제 얘기를 들으러 오신 분들 앞에 서니까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하시나요? 추억이 많아져. 여기서 현겸이는 슬플 때 힙합을 추고 저는 궁금한 게 있으면 다큐멘터리를 찍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신 그 다큐멘터리가 그렇게 궁금해서 찍은 다큐멘터리 가장 최근작이에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인터넷에 그 돌아다니는 영화 파일들 자막하는 그 자막가들 얘기인데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건 뭔가 엘리트고 막 배트맨을 그려놨었던 것처럼 뭔가 돈도 좀 있고 시간도 좀 남고 외국어 좀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했는데 같이 보신 것처럼 그냥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분 내지는 옆집 오빠 앞집 고등학생 뭐 이런 느낌의 평범한 사람들인데 단지 보통보다 좀 더 영화를 좋아하고 좀 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같이 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자막을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게 바로 디지털 시대의 힘이로군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누가 제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너 그거 알아? 저거 불법이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자막가들한테 아까 보신 것처럼 물어봤죠. 이거 불법이라는데 알고 하세요? 그랬더니 아까 보셨잖아요. 되게 억울해하면서 하는 말이 불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게 그게 불법이래. 아니 처음부터 못하게 있으면 모를까.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잘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다니 정말 서럽다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이 서러운 얘기. 이거 길동이 얘기죠? 저 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감마님이 말씀하십니다. 미안 근데 법이 그런 걸 어쩌냐라고 하시죠. 똑같은 상황이죠. 아니 아버지가 아닌 것도 아니고 입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이 억울함 그리고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데 하지 말라고 하면 막 이렇게 나라에서 벌금 내라고 날아오고 막 이러는 이 억울함 뭔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이분은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도 아니고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아름다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어서 읽었어요. 그리고 저도 저렇게 대단한 분은 아니지만 저도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나라라는 게 법으로 애들을 서럽게 하는 나라인가요? 전 이런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서서 애들을 서럽게 하는 저작권법을 없애요! 라고 하면 여기저기 계신 창작자분들께서 그럼 우리 뭐 먹고 살라는 얘기냐? 라고 하시겠죠?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그분들하고 좋습니다. 이제부터 승부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러 여기에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런 어리석은 승부를 할 정도로 머리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번 붙어보자는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올라온 이유는 여러분들의 공감을 얻고 싶어서인데 무엇에 대한 공감이냐 하면 어떤 창작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창작자들의 창작이 범죄가 되어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전 느껴져요. 그리고 이 이상하다는 이 느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공감을 얻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한 참 친절한 예시를 특별히 준비했어요. 네, 어떤 마을에 숲이 있습니다. 나와라. 네, 맑은 공기가 숲에서 나오고요. 사실은 이 숲에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숲 주인이 생각을 합니다. 내 숲에서 나오는 맑은 공기를 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숨을 쉬고 있으니 이 공기의 가격을 매겨서 모두에게 돈을 뜯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돈을 안 내요. 왜냐고요? 간단하죠. 여러분 숨 쉴 때 돈 내라고 해보세요. 그 돈 내시겠어요? 안 내잖아요. 왜냐하면 숨을 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고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돈을 내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이 되겠습니까? 이건 인권의 문제로 가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맑은 공기라는 단어를 데이터라는 말로 바꿔보면 이건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디지털 시대의 창작자로 살기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낸 이야기인데 이 예시는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다지 적합한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데이터라는 건 특별한 것이었고 특권이었고 뭐 진입 장벽도 높고 이랬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대가 디지털로 바뀌면서 우린 이제 클릭 한 번에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었고 매일매일 새로운 데이터를 호흡하고 정말 공기처럼 그렇게 사용하면서 살죠. 디지털 생태계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우리에게 그건 생활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는 인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숲주인은 딜레마에 빠지겠죠.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사람들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기어코 돈을 받아낼 것이냐. 그게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아마도 저 숲을 이용하겠죠. 어쨌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돈을 벌 것이냐.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디지털 생태계에서 창작자로 살기 내지는 창작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언제든지 아까 보셨던 자막자들처럼 살아가는 게 있을 때 창작자로 돌변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적어도
아날로그 생태계에서 창작자로 살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창작자로 살기, 이거 어떤 뜻으로 보이시나요? 창작으로 부자 되기인가요? 아니면 창작하면서도 먹고 살기인가요? 전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좀 더 마음에 드는데, 네, 그래서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좋아, 알겠어. 네가 하는 말은 알겠어.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숲주인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누구도 서럽지 않으면서 창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스피어를,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저도 정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Keep your 호기심 please, follow me, thank you 입니다. 감사합니다.